일단 연구 대상이 40에서 65세 정도 되는 여성분들입니다. 뭐 일부러 여성분들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대상자가 여성분들이 됐고, 건강한 자원자, 그리고 광노화, 노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도나 중등도의 얼굴 위축이 있는 사람, 그러니까 살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살이 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얼굴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내가 이 시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원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, 이분들께 이제 얼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클래스에 참석을 해서 90분 동안 이런 걸 배우는 걸 2번을 하고,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첫 8주간은 매일 30분 그거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, 그 다음 20주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30분을 운동하는 걸로 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했더니 일단 33명의 자원자 중에서 27명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, 그 중에 마지막까지 시험을 마친 건 16명이었습니다. 16명이 완료를 했는데, 다른 부분들은 다 큰 변화가 없었지만 요 상부볼과 하부볼 볼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, 이게 얼굴을 3개로 나눴을 때 보통 이제 상부볼, 하부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등분한 요 가운데 여기에 있는 상부와 하부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증가했다.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평균 50.8세 정도 보이던 분들이 48.1세 정도로 한 3살 정도 젊어져 보이는 효과처럼 보인다. 그리고 끝낸 분들이 모두 결과에 만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가 100%라는 이야기고, 평균이 뭐 나이가 이렇게 됐고,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고, 결과를 보여주면 상부 얼굴, 중부 얼굴, 하부 얼굴 중에서 중안면부 내의 상부, 하부로 나눴을 때 거기에 있는 볼륨이 증가한 것 같다. 여기 표에 보면 1.8에서 1.1이 됐고 1.6에서 0.9가 됐고 이렇게 나오는데, 요게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바뀌었다.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, 중안면부의 상부와 하부, 그래서 이제 그냥 중안면부 볼륨이 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때 0.05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, 여기 보면 입술의 주름은 오히려 안 좋아졌는데 약간 통계적 유의성이 생길랑 말랑 할 정도까지 늘어났다 가 되거든요. 그리고 잘 보면 뭐 이마 주름도 늘어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는 경향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크게 신경을 쓸 만한 건 아닌데, 이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서는 연구 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. 27명 중에 16명밖에 못 맞췄던 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, 그 다음에 중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다. 다양한 뭐 여성, 남성, 다양한 연령대 이런 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혀 보지를 못했고, 중도 탈락이 과다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대조군도 없고 자원자로서 운동 열의가 높은 분이다.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라고 했는데, 이게 이제 왜 한계들이 되냐면, 일단 규모가 작다는 건 만약에 내가 혼자 이제 이런 운동을 해봤더니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거를 혼자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만약에 100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, 아니면 10,000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, 그러면 당연히 10,000명이 한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. 그래서 규모가 작을수록 연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고,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,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열의가 높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, 이분들은 운동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 것만큼만 했을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했을지, 그리고 이런 운동 유열이가 있는 중년 여성들이면 이거 말고 다른 것들까지도 뭔가를 더 하지 않았을까,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조군이라는 게 필요한데, 한쪽은 운동을 한 군, 한쪽은 운동을 하지 않은 군,
다른 조건들은 다 같은데 이제 이쪽에서는 효과가 있고 이쪽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. 근데 그런 연구 비교를 해두지 않으면 이쪽에서 운동을 했더니 효과가 있다.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런 시기에 운동을 안 한 분들은 과연 이게 별로 안 좋아졌을까?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중도 탈락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27명 중에 16명이 맞췄는데 다 효과가 좋았다. 근데 11명이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11명의 탈락이 운동을 중간에 하다가 나는 이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뭐 하기도 싫고 이래서 만약에 탈락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그 11명이 한번 효과가 없다라고 느낀 분들이라면 그럼 그걸 가지고 다 통계 분석을 해보면 효과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도 이런 언급을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의미가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저널에 실린 것 같고 이거를 떠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